자, 이번엔 유럽 소식인데 뭐 유럽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미국 상황은 남편이고요. 미국 경제는 괜찮은 편이고 유럽에 비하면 유럽이 정말 글쎄요, 요즘 네. 안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6개월째가 되면서 유럽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관련해서 양을 많이 줄였고요. 또 최근에는 한시적으로 공급 중단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연결된 가스관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사흘 동안 공급을 중단한다고 미리 예고한 건데 뭐 3일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유럽에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가스 공급량 조절 때문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잖아요. 10배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지금 미국 달러와 초강세 속에 유로와 가치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럽 경기가 이 에너지 대란까지 겹치면서 좀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러시아의 한시적인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유럽에는 굉장히 타격이 그렇죠.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러시아 그 발트해 해저를 통해서 독일과 연결된 노르트 스트림 그 가스관이 지금 그 가스관을 통해서 이 천연가스를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그 가스관을 보수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 동안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 러시아는 이 보수 유지 작업이 끝나면 하루 3,300만 세제곱미터 수준의 수송이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이 또 유럽을 좀 걱정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3,300만 세제곱미터는 하루 1억 6,700만 세제곱미터였던 기존 수송 규모의 2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주는 천연가스 공급량을 기존량의 20%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80%를 안 보내는 겁니다. 예전에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스관 보수 유지한다는 핑계를 대고서 유럽의 목조이기 뭐 네. 이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목을 조르니까 러시아도 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네네. 당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러시아도 갚아주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러시아보다는 유럽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 과거에 뭐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듯이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다가는 다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를 상대로 이긴 나라가 없어요. 히틀러도 망했고 나폴레옹도 망했는데. 자원이 결국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이 러시아 같은 대국을 상대로 싸우는 건 참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게 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데 지금 미국과 유럽이 또 한 번 이 러시아를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는데 역시 힘든 건 역시 미국과 유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언제든지 천연가스 공급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은근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걱정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뭐 스태그플레이션 네. 이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보다 심하잖아요. 그 7월 CPI가 영국 7월 CPI가 10.1%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를 넘어 두 자릿수를 넘었는데 여기에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된다면 뭐 완전히 중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 지금 폭등이 예상되고 있고 지금 일반 가계 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기업의 생산 비용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계하고 기업이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반 개인도 줄이고 기업도 줄이고 이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으니까 소비가 둔화되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새도 없이 경기가 지금 침체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럽에서는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게 뭐 유럽 국가 중에서도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가 아니라 유럽의 최고 국가라고 하는 독일과 영국이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독일과 영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이 여파는 유럽 전체에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러면 미국에도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러시아와 지금 화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러시아 상대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결국 공멸, 자멸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좋아서 화해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러시아와 각을 세우는 게 좋은 건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와보겠습니다. 미국 학교들이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네. 개학을 했는데 상당수 학교들에서 교직원 숫자가 부족하다고요. 네, 인력난이 맞아요. 심각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아주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미국 최대 교원 노동조합이죠. 전미교육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에서 부족한 교사와 교직원 숫자가 30만여 명에 달한다고 30만 그럽니다. 명이나 네, 부족해요. 대단한 숫자죠. 그러니까 교사들 그리고 뭐 스쿨버스 기사들 뭐 그리고 스포츠 활동할 때 필요한 뭐 코치라든가 예.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러 그 인력이 학교에는 필요한데 30만여 명이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교직원들 숫자가. 그러니까 그냥 경무에 시달리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우가 좋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떠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수업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격 수업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경무에 시달리는 거죠. 원격 수업도 하고 정상 수업도 하고. 근데 그런 경무에 비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러니까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보람이 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스쿨버스 기사나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것에 비해서 너무 대우가 형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학교에 이제 애들이 나오니까 수많은 애들을 접촉을 해야 되니까 뭐 코로나19에 코로나. 감염될 위험성은 커지고 그래서 이 교사도 학교를 떠나고 있고 교직원들도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인데 이 교사가 부족해지니까 미국 교육의 질이 좀 저하될 이럴 그 가능성이 높아져서 미국 교육계는 심각한 위기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각 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 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연봉 인상을 지금 교사들에게 약속을 했고요. 이사 수당과 근속 수당 그러니까 어디 집을 이사 갈 때 수당을 주고요. 또 뭐 근속 수당 올해 근무하면 근속 수당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버지니아주도 파격적인 성과급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교사 자격 요건을 낮추고 있어요. 교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교사 자격 요건을 낮춰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이런 주도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대학생을 교사로 지금 활용한다고 그러고요. 플로리다주는 예비역 군인들을 교사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고 플로리다주는 외국인들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해서 교사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을 교사로 쓴다. 뭐 기본적인 영어는 할 줄 아는 외국인들이겠죠. 외국인들을 교사로 쓴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것도 걱정인 게 교사가 없으니까 당장 쓰긴 써야 되는데 교사 자격이 원래 기존의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는 사람을 교사로 쓰게 되면 과연 수업의 질이 유지될지 이것도 좀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정치권도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문제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공립학교에 대한 재원을 늘려서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공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공교육을 강화시키지 말고 규제를 완화시키고 학교를 민영화해야 된다. 공화당은 지금 학교 민영화를 촉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무튼 참 이런 교육 문제만큼은 좀 정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 아닙니까? 민영화 해버리면은 그게 다 돈이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익을 추구하게 될 텐데 그렇죠. 사립학교들이 지금도 얼마나 값이 비쌉니까? 글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민영화가 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글쎄요 네. 좀 민영화 또 주장이 또 교육계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국방 정책, 교육 정책, 이 경제 정책 이런 거는 정말 정파와는 관계없이 네. 맞아요. 모든 것이 항상 일관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아쉽죠.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바뀔 때마다 말이죠. 네, 바뀌더라도 이게 이런 네. 교육 정책은 네.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